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3기 모태솔로 특집 3화입니다. 3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에 이례적으로 남자 자기소개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쵸? 이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5급 공무원이죠. 광수의 자기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뭐가 얼마나 굉장한 게 있길래 이걸 한번 끊어서 갔는지 한번 예의주시하도록 하죠. 근데 광수 씨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막 그 옷을 막 이렇게 계속 만졌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되게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봐요. 어쨌든 광수 씨는 95년생이고요. 31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광수 씨는 세종시에서 거주 중이고요. 직업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토교통부 5급 공무원이다. 아, 저게 버릇인가 봐요. 방송 내내 저런다. 긴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저러면 사실 호감을 받기는 쉽지 않아.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 그쵸.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어도 여유가 있는 척 연기라도 해야 돼. 저렇게 막 우물쭈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물쭈물하면 호감을 얻기는 어렵죠. 그리고 광수 씨의 취미는 게임이었는데 현타가 와서 며칠 전에 계정을 삭제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게임 하셨을까요? 약간 좀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꿈은 연인이 생기면 PC방에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도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쓰럽고 어린이 같아서 무해해 보인다. 그게 장점이자 최대 단점이죠? 안쓰럽고 어린이 같아서 무해해 보인다는 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광수 씨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편이래요. 메이플 상이 따로 있나요? 그쵸, 메이플 상이 따로 있죠. 그 고개를 돌려서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남자가 서 있죠. 그걸 우리 이제 메이플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좀 하신다는데요. 그리고 가끔씩 헬스를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근육은 없지만 어쨌든 간다. 어쨌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런 광수 씨의 자기소개 재밌거든요. 유쾌하고 귀여운데 또 그리고 이런 광수 씨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여자분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어요. 근데 이게 와, 저 남자 진짜 이성적으로 매력 있고 재밌다가 아닌 웃음인 게 너무 보여서 좀 안타깝네. 그리고 결국은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킥복싱도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광수 씨, 지금 취미를 늘릴 때가 아니에요. 취미를 줄이세요, 오히려. 취미 늘리면 여자 더 못 만나지. 그리고 본인 제공 자료가 나오는데요. 광수 씨는 진짜로 방송 촬영이 끝난 후에 킥복싱 도장을 찾아가서 아장아장 걸음마 같은 스텝을 밟으면서 원투 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광수 씨는 자기가 못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못쏠을 탈출을 못하셨지? 광수 씨는 친구들한테 연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걸 물어왔다고 합니다. 뭐 장점이고 단점이고가 어딨어요. 인생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그냥 해라. 연애라는 게 하면 최고다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광수 씨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광수 인생에서 연애는 우선순위가 6순위였대요.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낮다고 해서 모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광수는 얘기합니다. 뱃살도 있고 광수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를 안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대요. 정말 그릇된 생각이네요. 그래서 광수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서 출연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수 씨는 스스로의 장점으로 진취성을 꼽습니다. 이제는 그 진취적인 열정을 이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휘하고 싶다라고 광수는 이야기합니다. 잘 될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게임 하시다가 계정을 삭제했냐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롤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새벽까지 게임 하시고 오후 2시에
기상하시고 해서 현타가 오셔가지고 게임을 지우셨대요. 게다가 14년 정도 사용했던 계정이었는데 삭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 롤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몇 판씩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광수 씨의 고향은 부산이고 직업 때문에 세종에 사신다고 합니다. 혹시 롤 하시는 분 있으면 친추 주세요. 같이 한 게임 하시죠. 그리고 또 그지 같은 질문이 들어오네요. 여자친구가 나 오늘 힘들어서 빵 샀어 라고 얘기를 하면 광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수는 대답합니다. 왜 힘들었는지를 물어볼 것 같다 라고 광수는 얘기합니다. 협곡하긴 하는데 뭐 티어랄 것도 없어요. 저 사실 그 모바일 롤 아세요? 와일드 리프트? 그거는 좀 했었는데 컴퓨터 롤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랭킹전 한 번도 안 해봤고 모바일 롤에서는 마스터 티어였어요. 저 미드라인이고. 근데 그건 좀 티어 올리기 쉽긴 해요. 롤토체스는 뭔지 몰라요. 저 그거 해요. 그 뭐지? 신속대전이랑 칼바람? 칼바람 나락인가? 그거 합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DM 주세요. 그리고 광수는 얘기합니다. 무슨 빵을 샀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대요. 칼바람이라고 그 약간 유지맵 같은 게 있어요. 5대5로 그 도파민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무한으로 싸우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 재밌던데요. 근데 잘 못해요 아직 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수는 여자의 기분이 왜 안 좋은지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남자 상철이네요. 근데 아직 상철 씨 자기소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굳이 왜 광수의 자기소개를 3주차로 뺐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거 그냥 지난주에 보여줬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철 씨는 91년생 35세 사는 곳은 충남 부여고요. 직업은 공무원이고요. 우체국 집배원이라고 하네요. 오. 와 근데 못쏠람 6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래요. 공무원이 좀 인기가 예전 같진 않구나. 상철 씨의 취미는 드라이브와 아이쇼핑 그리고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형은 아담하고 활기찬 여자라고 합니다. 어잉? 그리고 자기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데요. 상철 씨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훈화 말씀 짧게 하는 교장 선생님이 최고잖아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짧게 한다? 상철 씨 마음에 들었어요. 플러스 10점입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본인에게 왔던 3명의 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었다라고 밝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가 취미이기 때문에 장거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철 씨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무려 손잡고 산책하기라고 합니다. 그쵸? 그 재밌죠? 저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말이 참 많거든요. 끊이질 않아요. 저는 누구와 있어도 말을 참 잘하는 편인데 특히나 저도 그 이성 친구 생기면 그냥 막 막연히 끝을 정해놓지 않고 산책하면서 대화 막 몇 시간씩 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돌싱분들, 돌싱이란다. 못쏠 분들도. 자, 이제 여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무슨 뭐 그리스 아테네 여신 같은 복장을 하고 영숙 씨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영숙 씨는 대뜸 일본어를 내뱉습니다. 첫사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네요. 영숙 씨가 일본어를 대뜸 뱉은 이유는 일본에서 3년간 유학을 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뭐 갑자기 대뜸 일본어를 한 것 치고는 3년이면 좀 짧은 거 아니야? 이유가 좀 빈약한데요. 그래요. 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제 일본어 한 이유가 있는데요. 무려 3년을 유학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건 좀 그러네요. 마이너스 1점 드릴게요. 영숙 씨. 나이는 92년생 만 34살이고요. 도봉구에 사신대요. 지금 현재 직업은 강남의 웰리스 센터의 센터장이라는데요. 웰리스 센터가 뭐야? 웰리스 센터는요. 신체와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곳이라는데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건가? 아시는 분 나와주세요. 웰리스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어쨌든 그 센터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주 업무는 다이어트 컨설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업인 만큼 여러분들의 식습관도 좀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간섭을 하고 싶은데 간신히 제어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의 이상형은 리드해주는 남자다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뭔 컨설팅이 필요하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맞는 얘기긴 하죠. 옛날에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그 친구 중에 되게 좀 T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옛날에 여자친구가 사탕을 하나 먹으면서 그 살찌는 고민을 좀 한 거예요. 아, 나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사탕 먹으면 살 엄청 찔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친구 이름 예를 들어 A라고 쳐볼게요. A야, 세상에 100% 이상의 효율을 내는 음식은 없어. 그 사탕을 먹고 그 사탕이 기적적으로 네 몸에 다 흡수가 되어도 결국 10g밖에 찌지 않는 거야. 너의 살은 네가 다른 다른 데서 먹은 뭐 떡볶이라든지 돈가스라든지 그런 걸로 찌는 거니까 사탕은 마음 놓고 먹어도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다이어트 컨설팅 하니까. 사실 그게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세상에 100% 이상의 효율을 내는 물질은 없잖아요. 사탕 먹어봤자 뭐 1g이나 찔까요? 엥? 그리고 영숙 씨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면허는 없다고 얘기하네요. 뭘까요? 드라이브를 어떻게 좋아하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면은 모쏠이잖아. 모쏠인데 면허가 없는데 드라이브를 좋아한다고? 뭐 냄새가 나. 영숙 씨한테. 약간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서 영숙 씨는 급하게 아버지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나죠. 그리고 뭐 드라이브해서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냥 그런 조용한 시간을 나누는 게 좋다, 힐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네요. 일과 가정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겠냐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영숙 씨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연애도 못 해봤는데 가정의 무게감을 아직은 모르겠어서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 경험치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관심 있는 남자는 3명이고요. 이렇게 영숙 씨의 자기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여자 정숙 씨가 단상에 오르네요. 정숙 씨는 93년생 33살이고요. 경기도 광명시에 사신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 오셨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귀국을 하셨다. 지금 병원 마케팅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엄청난 대문자 T 인간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말투도 딱딱할 것이고 감성적인 부분도 없다. 광명 사세요? 광명 좋죠. 저도 광명에 대한 추억이 좀 있어요. 광명 그 KTX역 처음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차역이야, 공항이야 할 정도로 정말 크잖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광명에 이케아 생겼을 때 처음 가다가 접촉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많은 동네네요. 광명은. 그리고 정숙 씨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여행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숙 씨는 오픈런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합니다. 저랑은 좀 다르네요. 와우, 정숙 씨의 본인 제공 자료가 나옵니다. 유명한 맛집이라면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으신데요. 저는 못해요, 저런 거. 심지어는 상해에 있는 양꼬치집에서 6시간을 웨이팅 하신 적도 있대요. 이러니까 못소리지. 그리고 정숙 씨는 나이 차이로는 40살 이상인 남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다음 여자가 등장합니다. 순자네요. 있던 입맛도 사라지겠다. 6시간은 좀 선 넘는다, 그쵸? 저는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여도 6시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순자 씨 약간 기대되거든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긴 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씨는 97년생 29살이라고 하네요. 사시는 곳은 경기도 고양이고요. 직업은 식품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저쪽에는 조금 아는 바가 있거든요. 식품 스타트업 마케터면은 진짜 박봉에 진짜 힘들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 직업명만 들어도.
그리고 순자 씨는 이성을 보고 이런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첫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좋다라고 순자는 얘기하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나이 차이도 원래 3, 4살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대요. 세대 차이만 없다면 조금 더 오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호 씨가 마음에 들었는데 영호 씨는 이제 7살 차이가 나니까 영호 씨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영호 맞춤형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는 마음에 있는 남자는 2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장거리에 대해서도 솔직히 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시도해 보고 싶고 좋아하면 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길도 설레일 것이다라고 순자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꼭 여기 나와가지고 장거리가 뭐 1시간이 어쨌고 2시간이 어쨌고 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이런 순자 같은 마음가짐이 훨씬 사랑에 다가가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다음은 4번째 영자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아, 맞다. 영자 이 양반 좀 주의 깊게 봐야죠, 우리가. 나이는 94년 32살이고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중랑구에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병원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아직도 왜 인기 많은지가 알 수 없는 여자다. 근데 그 남자들이 이게 뭐 호감을 가질 만한 인상이다라고 할까? 그냥 뭐 그런 느낌? 어이구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일하시는구나. 힘드시겠다. 그리고 영자 씨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주로 러닝이나 산책을 즐기시고요. 등산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 그 누구도 호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영자 씨 귀엽게 생겼죠, 뭐. 뭐 인성이야 뭐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자 씨는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혼자여도 크게 외롭지 않았고 그래서 여태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한테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남자한테는. 그리고 눈 되게 높으실 것 같고요. 관심 가질 요소가 있다. 단발의 작은 키. 솔직히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범해서 평범 이하의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상이에요, 영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막 이거 좀 발언의 수위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지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수요가 있어요, 솔직히 영자 씨 같은 분이. 영자 씨 허재 닮았다고요? 그 농구 선수요? 근데 영자 씨의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가정을 이루고 영자의 주변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늦었구나 생각해서 솔로 나라에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부가 하얀 편이라 인기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피부도 뭐 한몫하겠죠. 근데 영자 씨 같은 분이 연인이 되면은요 남자친구 되게 외롭게 할 스타일이긴 해요. 무난하다. 이제 뭐 영자 씨 정도면 무난하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역시나 영자 씨는 제 예상대로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외모 봅니다의 그 기준도 약간 조인성 공유 막 이런 사람들 나올걸요? 눈 되게 높으실 겁니다, 영자 씨. 얼굴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린 눈으로 보면 그렇다. 정확합니다. 그 흐린 눈으로 하고 보면은 괜찮아 보인다. 아무나 가능성 있을 것 같은 얼굴.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시네요. 영자 씨 귀엽잖아요. 왜 그래요? 비록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쎄한 느낌은 있는데 뭐 외모가 뭐 괜찮은데 귀엽지 않아요? 아닌가? 그리고 영자 씨가 선호하는 외모는 두부상이라고 합니다. 쎄하다. 쎄해. 그리고 소년미 있는 분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작진이 소년미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광수 씨를 카메라에 잡아주거든요. 물론 광수 씨 소년미 있어요. 소년미 있지만 영자 씨가 얘기하는 소년미와 광수 씨가 가지고 있는 소년미는 좀 상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영자 씨는 스스로의 장점으로 긍정적이고 의리 있고 생활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준비는 됐는데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나가고 싶다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쎄함을 넘어서 춥다. 아, 영자님은 그 취두부 영수랑 닮은 것 같다.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PD 나쁜 놈. 그러니까요. 소년미를 얘기하는데 광수를 잡아주네요. 소녀가 아닌데 왜 소년을 찾냐. 역시 명쾌하시네요. 광수는 너무나 소년이다. 그리고 영철 씨가 영자 씨한테 질문을 하네요.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 살림을 합쳐야 하는데 영자가 사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다면 근데 갑자기 영자 씨가 저도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결혼하고 따로 사시려고요? 결혼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저도 가야 되나요가 왜 나오죠? 당연히 가야지 결혼을 했으면. 영자 씨는 갑자기 저는 자녀 생각이 최소 셋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가와 멀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쎄하다. 춥다 갑자기. 이 여자 뭐죠? 이유를 어떻게 이런 이유를 대지? 너무 쎄한데? 결혼을 해도 무조건 본가 가까이 살아야 되고 애를 셋을 낳고 싶은데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가랑 멀어질 수가 없다. 너무 쎄한데? 진짜 이상한데요? 다니던 교회를 다녀야 돼서 거주지를 못 옮긴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죠? 좀 쎄한데 진짜 이런 건? 이게 부모님이랑은 상의가 다 된 건가요? 영자 씨가 애기 낳아주면 부모님이 셋을 다 키워주신대요? 부모님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와, 뭐죠 이거? 영자 씨는 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너무 사랑하게 된다면 그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주지를 옮겨서 따라가게 되면 바가지를 많이 긁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쎄하다. 추운데? 너무 쎄해서 추운데요? 벌써 가을이 왔나? 야, 이건 뭘까? 그냥 다 지 맘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 남자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애를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요. 애를 셋이나 낳고 싶은데 애 셋을 어떻게 키워요? 엄마 혼자서. 마치과 간호사라 선마태아랑 잘 어울리실 듯하네요. 기독교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선마태아님이 그 배필감이긴 해. 엄청 스윗하시잖아요. 선마태아님이. 와, 근데 최근에는 다들 이제 눈치를 봐서 자기소개에서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영자 씨는 야, 이 눈치를 안 보고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네. 되게 쎄한데요. 자기는 포기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근데 또 장거리 연애는 좋을 것 같대요. 뭔 소리죠, 이게? 그러더니 갑자기 영자 씨는 뭐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주말 부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주말 부부가 어떻게 행복해? 에? 이건 뭔 얘기야? 집에서 남편만 나가면 행복하다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지? 들으면 들을수록 쎄한데? 아예 그냥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해요? 연애는 왜 하고? 와, 영재 씨는 나는 아예 이주할 생각이 없고 나는 서울 집에 있을 것이고 남편만 왔다 갔다 출근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환하게 웃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을 수가 있지? 아니 그 막말로 영자 씨 서울에 집이 있어요? 애 셋 낳고 살 만한 큰 집이 있어요? 약간 혐오가 느껴진다. 아니 좀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나 보다.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파트 샀다고 했나요? 와 근데 진짜 영자 씨는 결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남자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결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관계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을 잃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와우. 그리고 영철 씨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영자가 신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관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영자는 단호하게 그러면 어렵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일요일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나는 솔로 왜 나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만나시지?
저렇게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다면 아파트에 혼자 잘 사시면 좋을 성향이다. 그쵸? 다들 이제 기혼자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본인이 교회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나 헌금 문제 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영자는 생각한대요. 그래서 종교관에 대해서는 대립조차 용납할 수 없다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두 부상에 소년미 있고 교회 다녀야 하고 주말 부부 해야 하고 어렵다. 근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하다.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하느님에게 본인의 신앙심을 어필하려고 방송에 나온 것 같다. 가능성 높은데요. 자,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영자의 생각이 이리도 확고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변명 한번 들어볼까요? 소개팅을 했는데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자 씨는 9시에 예배를 가고 11시에 예배를 가고 2시에 청년 예배를 가고 이후에 찬양팀 연습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같은 기독교인 분들도 이해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리고 부모님도 영재 씨 부모님도 종교가 달라서 많이 싸우신대요. 그래서 종교는 같아야 한다라는 입장이래요. 근데 이제는 그냥 신앙을 존중해 준다면 오케이라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대요. 왜 바뀌셨을까?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난 걸까요? 그냥 교회 오빠랑 결혼하세요. 교회 수련회 가서 만나세요. 달란트로 떡볶이 사 먹고 데이트하면 되겠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종교 자체를 뭐 싫어하진 않거든요. 저 기독교 좋아합니다. 교회도 좋아하고. 근데 조금 안타깝다. 저 태도가 좀 안타까워.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굳이 적을 만드는 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안 해도 돼.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굳이 자신의 신앙을 관철하고 강요하려고 하면서 적을 만드는 느낌이랄까? 좀 안타깝네요.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두 명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5번째 여자 옥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남자 얼굴이 잘생기면 아마도 종교고 뭐고 다 뛰어넘을 것 같다. 저도 그쪽에 10,000원 걸고 싶네요. 옥순 씨는 99년생이고요. 만 27살이라고 합니다. 조금 들어 보이시네요. 요즘 동안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약간 노안이시네, 옥순 씨가. 옥순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어이구, 맨하튼 음대에서 학사를 수료하셨고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석사 졸업하셨대요. 그래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사실은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영식 씨가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되게 나댔잖아요. 얼마나 좀 우스워 보였을까, 옥순 씨 입장에선. 그리고 옥순 씨의 직업은 첼리스트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옥순 씨 미인이시고 뭐 성격도 귀여우신 것 같은데 왜 못소리일까? 옥순 씨가 저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못소리라는 게. 뭐 공연도 하시고요. 아이들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순 씨는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뭘까요? 성대모사고요. 갑자기 막 깍깍 까마귀 소리를 내시네요. 도라에몽 개인기라는데요. 그래서 출연자분들은 나와라 도라에몽이라고 외쳐주네요. 그래서 옥순 씨는 친구야 나 너무 긴장돼. 근데 배가 고프네. 단팥빵이 먹고 싶다. 대나무 헬리콥터라는 개인기를 하시네요. 귀엽네요 뭐. 세계 3대 첼리스트는 23기 순자, 26기 순자, 33기 옥순이라고. 세계 3대 첼리스트군요. 웃긴데. 잠깐만 23기 순자가 누구였더라? 그러네. 다 첼리스트였네. 너무 안 똑같아서 소름이다. 아니 근데 옥순 씨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남자들 사이에서 왜 못소리일까? 거의 도돌리 수박 화채 리액션급 개인기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 현장감이 있잖아요. ASMR급 리액션인데 저는. 그리고 옥순 씨는 아직 어리긴 하지만 28살이 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업 특성상 이성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주변에 다 여자밖에 없대요. 근데 약간 아끼개가 그렇긴 해.
그리고 옥순 씨는 나이 차이는 원래 35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기 관리를 잘 하신다면 더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자 현숙의 자기소개 차례입니다. 현숙 씨는 91년생 35살이고요. 사시는 곳은 인천, 일하는 곳은 서울 소재 무역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이래요. 근데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주기적으로 해외 순환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숙 씨는 최근까지도 파나마에서 3년 근무를 하시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리고 현숙 씨의 강점은 3.5개 국어를 구사 가능하시대요. 대단하시네. 한국어, 스페인어, 뭐 영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도 공부하고 계신데요. 아, 근데 연인이 된 사람이 해외 근무를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현숙 씨는 뭐 국내 부서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현숙 씨는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요동쳤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두세 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못쏠 남녀 12명의 자기소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처음 이제 등장할 때 와, 저 사람은 왜 못쏠일까? 아, 저 사람은 못쏠 같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다 듣고 나니까 전원이 왜 모쏠인지 알 것 같긴 해. 옥순 씨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왜 모쏠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옥순 씨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리고 자기 소개가 끝나고요. 솔로분들은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광수 씨가 청소를 하려고 하네요. 뭘까요, 갑자기? 근데 광수 씨가 청소기를 들고 고용거실로 나오는데요. 찜닭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원래 자기소개가 끝나면은 PPL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광수 씨가 이제 PPL 타이밍 눈치도 없이 청소기를 들이밀 뻔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솔로분들은 이게 뭐죠? 진교동 찜닭을 야무지게 드신다고 하네요. 오, 맛있게 생겼는데? 광수는 동숲 주민 같다. 약간 NPC 같긴 해요. 근데 그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NPC가 뭐의 줄임말이죠? 논 플레이어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될 수가 없어. 광수는 그냥 겉도는 귀여운 캐릭터 정도. 게다가 이게 찜닭이 저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철 씨는 정말 어색하게 요즘 세상에 저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네요. 맛있겠는데 찜닭? 근데 이건 PPL 타이밍인지 진짜 식사 시간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영수 씨는 또 식사를 대단히 야무지게 하시네요. 영수 씨 진짜 잘 드시네. 그리고 영호 씨는 모두를 좋게 좋게 포장을 해줍니다. 다들 직업이 독특하시더라.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애가 늦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대요. 변명이죠. 뭐 이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뭐 연애 다 잘하죠. 왜 입을 안 다물고 씹는 건지. 네, 가끔씩 그 식사 예절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여자분들의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자분들도 야무지게 저당 찜닭을 드신다고 하네요. 근데 영숙 씨가 갑자기 광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광수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를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현숙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하는 남자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짝사랑 전문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대요. 슬픈 현실이죠. 현숙은 생각했대요. 대시할 만한데 왜 안 하지? 이런 고민을 평생 했대요. 먼저 한번 해보시지. 먼저 했으면 모쏠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현숙은 대시를 거의 못 받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일까요? 한 번도일까요?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영자 씨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더니 혹시 여기서 대시라는 걸 받아본 분이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대시 받아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영숙, 옥순, 뭐 영자 요 정도는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영자 씨도 한 번도 없대요. 옥순 씨도 없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영자 옥순 정도는 대시 받아볼 만하지 않았을까? 평소 인성이랑 행실이 어땠기에 저 정도 외모로 대시를 못 받아봤지? 자, 그리고 잠시 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솔로분들이 식사를 하시고요. 개인 정비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 숙소가 나옵니다. 정숙 씨랑 현숙 씨가 같이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숙은 얘기합니다.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업이래요. 아, 뭐 중요하게 볼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하기까지 할 수가 있나 직업이? 그러면서 현숙 씨는 내가 좀 속물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뭐 속물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직업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공직자라서 마음에 든대요. 공무원인 분들이. 현숙 씨는 3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통해서 우울증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럴 만할 것 같아. 남자친구도 없이. 그러더니 갑자기 현숙 씨는 그 얘기를 하면서 집을 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현숙 씨 그 우울증도 겪으셨고 파나마에서 굉장히 슬프셨을 것도 같고 예측도 되고 같이 공감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기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현숙 씨 그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시고 우는 와중에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6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기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쎄하더라고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현숙 씨는 너무 힘들었고 친구도 잘 사귀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역경을 딛고 일하고 귀국하다 보니까 어느새 36이 돼 버렸대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가임기가 끝나간다 라고 현숙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아이 생각이 있으면 나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했는데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나는 솔로에 지원을 했다라고 현숙은 얘기하네요. 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숙 씨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잘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휴직 제도 때문이래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거. 그래서 상대가 휴직을 하고 내가 해외 파견을 가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서 공무원을 선호한다는데요. 이게 뭘까 이건?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인생을 그 바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쉽지 않네 이 여자도. 그리고 직업에서 솔직히 제일 임팩트가 컸던 것은 광수님이래요. 그래서 직업 때문에 마음속에서 광수가 급부상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 솔직한 거 좋죠. 자, 카메라는 이동하고요. 다른 여자분들의 숙소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속마음 털어놓기가 한창인데요. 순자 씨는 본인의 1순위로 영호를 꼽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죠.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영식과 영호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둘이 배려심도 되게 좋대요. 아까 음료를 가지러 공용 거실에 갔었는데 우리가 쿰척거리는 걸 보더니 영호와 영식이 갑자기 일어나서 와가지고 도움을 줬대요. 자, 그리고 장면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남자 숙소가 나오고요. 영수가 카메라에 잡히네요. 갈아입을 옷을 고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씻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잘 안 씻으시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영수 씨가 화장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요. 광수 씨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광수 씨가 화장실 문을 노크하네요. 그래서 영수와 광수가 맞닥뜨렸고요. 모쏠 둘이서 서로가 서로의 아웃핏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이 아니라 아직 2일차라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영수 씨는 그 코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데 하늘색 셔츠. 그러더니 영수 씨는 갑자기 핸드폰을 내밀고 이걸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아, AI 코디 상담이군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꿀팁이긴 하네요. 아, 근데 그럼 광수 씨에게 의상 꿀팁을 전해준 영수.
사실은 누군가에게 꿀팁을 전해줄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었다. 영수 씨는 본인이 오늘 입은 셔츠가 라지 사이즈고 완전히 그 셔츠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사람처럼 그 목 뒤에다가 그 라지라는 태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새 옷은 한번 세탁이나 드라이를 하고 입지 않아요? 저거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건 세탁을 안 했다 뜻인데. 저도 이제 의류 사업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새 옷을 사시면 세탁을 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광수 씨는 그 영수 씨의 조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진짜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수 씨는 나는 솔로 데이트 선택 직전인데 내 옷차림 어때? 라고 AI한테 물어보고요. AI는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무난하지만 임팩트가 부족해.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인다까지는 가는데 선택받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 그리고 문제는 딱 하나야. 너를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안 보인다는 점이야. 자, AI 성능 확실한데요? 그쵸. 굳이 광수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이 옷차림을 보고. 그리고 AI에게 팩폭을 당한 광수는 영수에게 AI가 옷 갈아입으라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면을 이동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한 남자가 여자 숙소에 문을 두들긴다고 해요. 그 남자는 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철을 보더니 옥순 씨는 마치 지 딸도 아닌 얘나를 왜 키우냐고 얘기하면서 그 오렌지 주스를 주르륵 흘리는 배우분처럼 마시고 있던 물을 그 주르륵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철이 찾는 것은 영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태솔로가 모태솔로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숙 씨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빠져 누워 있다가요. 화장도 다시 하시고요. 다른 여자분들도 막 설레어가지고 막 어머 어떻게 뭐 난리가 났네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너무 설레인다라면서 창문 밖으로 경치를 감상하는데요. 하필 그곳에는 분리수거를 하는 광수 씨가 있습니다. 근데 영자 씨가 원래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것이 더 재밌다라면서 세 분은 영철 씨랑 영숙 씨를 관음할 작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누군가를 쳐다본 기수가 있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24기 벙식 씨가 그 문 밖으로 쳐다보던 장면이 다시 나오네요. 오랜만이네. 자, 그렇게 해서 영숙 씨가 아주 그냥 풀 코디에 풀 메이크업까지 하고요. 영철 씨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숙과 영철 씨를 이 여자 세 분이서 계속 쳐다보면서 무슨 뭐 방청객으로 빙의를 했네요.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그쵸? 근데 갑자기 영철 씨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영숙과 영식의 대화가 성사가 돼버렸습니다. 영식 씨는 능숙하게 오늘 영숙 씨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잘 입었다라는 칭찬을 하네요. 근데 그 순간 영철 씨가 다시 나오고요. 영식은 영숙을 영철에게 뺏길 수밖에 없었네요. 자, 어쨌든 영철과 영숙의 산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철은 내가 관심 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대화를 못 해봐서 영숙을 불렀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단둘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렀다. 남자답네요. 영숙 씨는 영철의 후보군에 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면 영철이 내 주변에 있었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영철은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대요. 영숙한테. 근데 평소 같았으면 다가가지 못했을 텐데 솔로나라기 때문에 용기를 한번 내봤다고 영철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숙 씨는 솔직히 알고 있대요. 내가 강해 보이는 인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는 나오기 전에 컨설팅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화장도 덜어내고 했는데도 내가 강하게 보였다는 게 좀 슬프시대요, 영숙 씨는. 그리고 영철 씨는 차가운 첫인상의 영숙과는 달리 뭐 자기소개하는 걸 보고 진정성을 느끼셨대요. 그리고 영철 씨가 아주 얘기를 잘 하세요. 내가 먼저 영숙에게 관심 있다는 걸 티내지 않으면 영숙은 끝날 때까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 신청을 했대요. 괜찮은데 이 남자? 연애
조만간 연애하겠는데요, 영철 씨? 그 얘기를 듣고 영숙 씨는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대답하네요. 영숙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자로서 기뻤다.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와 주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설레었다라고 영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보군에 아예 없었는데 영철 씨가 후보군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좋았대요. 잘 됐네요. 그래서 마음속 투톱은 영식과 영철이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또 한 번 이동합니다. 그 관음증이 있는 세 분이죠. 영자, 옥순, 순자가 카메라에 잡히고요. 영자 씨가 우리는 뭐 누구한테 신청 안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순자 씨는 솔직히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못하겠다라고 대답해요. 영호겠죠? 옥순 씨는 역시나 용기가 없고요. 저는 근데 첫 데이트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순 씨는 나 너무 쫄보기 때문에 이따가 할래요, 이따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자 씨는 우리 공연거실로 가볼까요? 누군가는 우리한테 대화하자고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여자 숙소를 찾아온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영식이네요. 영식 씨는 정숙 씨를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식과 정숙도 산책을 나선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은 또 여자 숙소에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또 아까 그 창가에 영자, 옥순, 순자가 미어캣처럼 달라붙어서 이번엔 영식과 정숙을 훔쳐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눈에 잡힌 것은 상철입니다. 상철 씨도 여자 숙소로 향하네요. 그리고 상철 씨가 여자 숙소에 도착해서 찾는 여자는 영자였습니다. 영자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영자는 솔직히 약간 마음 떴잖아요. 상철 씨한테 가까이서 보고. 근데 영자 씨는 확실히 멀리서 볼 때는 상철 씨가 좋았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너무 아재 같아서 좀 호감이 팍씩 했잖아요. 확실히 상철 씨를 만나러 내려오면서 주머니에 손도 찔러놓고 야, 하면서 그다지 뭐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좀 티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내려오시네요. 영자가 내려올 때 표정이 너무 띠껍다. 뭐 유쾌해 보이진 않았네요. 적어도. 그리고 영자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상철님은 아니구나를 느꼈대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영자가 기대한 것은 소년미였는데 현실은 중후한 아저씨였다. 그러면은 반대로 영자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중후한 아주머니 안 계세요? 혹시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 씨는 오늘 이후로도 상철 씨가 나를 계속 선택한다면 내 마음은 다르다라고 거절을 할 생각이었대요. 영자 씨는. 자, 그렇게 두 분의 삐걱거리는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자는 벌써 뒷짐을 지고 걷고 있어요. 영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대요. 마음이. 근데 상철 씨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제 오해할 만 하잖아요. 왜냐면 첫인상 선택을 영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배시시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영자 씨도 뭔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갑자기 혀가 길어집니다. 저 첫인상 선택을 할 때 상철과 영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아예 인원이 변동이 됐다라고 영자는 얘기합니다. 뭐 솔직하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상철 씨는 본인이 아웃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철 씨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느꼈어요. 처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자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요? 아니면 저의 태도가요? 라면서 언성을 높여요. 뭘까? 그래서 상철 씨는 느낌상 그냥 달라졌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영자 씨는 이거 뭐 상처를 주고 약을 발라주나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알아는 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표정이 굉장히 찡그러지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자 씨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철 씨가 얘기를 하실 때 눈썹을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못 견디겠대요. 야, 이렇게 무례하다고? 영자는 또 얘기합니다. 눈썹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영자 씨도 못 견디겠는데요? 난 영자라는 사람을 못 견디겠는데?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무슨 뭐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뭐 눈썹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래버리면 상철 씨한테 트라우마 남잖아. 뭐 본인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본인도 표정이 좀 큰 편인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한다. 면전에다 역겨운 표정 짓는 영자 무례하다. 너무 무례하시네. 상철 인터뷰가 나옵니다. 충격적이었대요. 그래도 뭐 이해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사실은 난 쿨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칼로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영자 씨 같은 분들이 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자 눈썹도 만만치 않다.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이번엔 영식과 정숙이네요. 영식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마음속에 있나요? 아, 정숙은 얘기합니다. 영식은 후보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영식은 다른 여자들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정숙이 보기에는 영자랑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틈이 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영식 씨는 이제 겨우 이튿날인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숙 씨는 스몰 토크를 시도합니다. 필리핀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고요. 영식 씨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필리핀은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설명을 해요. 필리핀 바다 예쁘죠? 그리고 정숙 씨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니냐는 질문을 하고요. 저랑 잘 되면 저랑 함께 해외여행 가실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플러팅인가요? 뭔가요? 엥? 그러더니 갑자기 정숙 씨는 영식에게 잠깐만 눈을 감아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죠? 뽀뽀라도 하려고 하나요? 그 얘기를 듣고 영식 씨는 얼굴 근육이 찌릿찌릿 쭈뼛쭈뼛 뭐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식에게 하려던 것은 뽀뽀가 아니었고요. 무슨 뭐 눈썹이 붙어 있었나 봐요. 그걸 띄워주시네요, 정숙 씨가. 그리고 갑자기 두 분 사이에는 스킨십이 지나가고 나서 급격한 어색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약간 지금 둘 다 얼었어. 스킨십 하고 나서. 진짜 이성에 대해서 완전 뚝딱이들이구나, 둘 다. 자,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호감도가 급상승하셨대요. 자, 정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간질간질함을 느끼셨대요. 와우. 그리고 정숙 씨는 원래는 영식 씨가 마음에 있지도 않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1위인 영철 씨랑 5대5 호감도 동률이 돼버렸대요. 역시 모쏠이죠. 금사빠 속성 뺄 수 없죠. 그래서 제작진들은 혹시 영식 씨가 뭐 애정 표현을 해줬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정숙 씨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대화를 신청해준 이유만으로 호감도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다고 정숙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진짜 금사빠구나. 자, 그리고 장면은 남자 숙소로 또 한 번 이동합니다.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광수 씨는 청소기를 드디어 꺼내 들고요.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근데 청소도 그냥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요. 빈틈 하나 없이 진짜 한 곳을 한 10번씩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던 광수 씨는요. 물을 한 통을 또 벌컥벌컥 드시네요. 그리고 청소를 끝마친 광수 씨는 숙소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혼잣말로 산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광수 씨는 여자 숙소 앞까지 왔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광수 씨는 여자 숙소 앞에 서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랩을 하네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있을까 말까 있을까 말까 있을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뭐죠 이거? 흑마법사인가요? 근데 그 순간 망설이는 광수를 여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와, 근데 광수 씨는 혼자서 고민에 빠져가지고요. 여자 숙소 앞에서 계속 그냥 서 있습니다. 혼잣말만 하면서. 근데 결국 광수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야겠다 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광수 씨는 화장실을 갈 때도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혼잣말을 왜 이렇게 하시죠? 자취 오래 하셨나? 자, 광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대화를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실천이 쉽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숙소로 돌아간 이유가 용기 부족 때문만은 아니고 배가 좀 아팠대요. 화장실이 좀 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배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광수는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아프진 않았고 그냥 핑계예요라고 대답합니다. 뭘까요, 이 남자는?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게 쑥스러워할 게 아닌데 괜히 그랬던 것 같다라고 광수는 회상합니다. 처음이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귀엽네요, 광수 씨. 솔직해, 그렇죠. 저러면서 솔직하지 않고 허세 부리면 좀 꼴 보기 싫은데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핑계인 것 같다라면서 솔직한 게 뭐 보기 좋네요. 자, 장면은 전환됩니다. 야외에 솔로분들의 꽃단장을 하고 일렬로 쫙 서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의 꽃단장이었을까요? 남자들은 지금 진짜 아저씨같이 입었네. 여자분들도 그냥 딱 그 쇼핑몰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쫙 긁어가지고 입은 것 같고요. 뭐 꽃단장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냥 뭐 그냥 멀끔 깔끔하게 입었다 정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소년이잖아요. 광수야, 힘내. 광수들은 좀 응원을 받아야죠. 자, 제작진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나라 33번지의 첫 번째 선택이다. 오늘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숙 씨가 아까 난 짜장면 먹기 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짜장면 드실 일은 없으니까. 자, 장면이 전환됩니다. 대기 장소에 여자분들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라지 스티커는 떼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남자 영수입니다. 자, 영수는 소리칩니다. 나 영수인데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자, 영수의 첫사랑이 될 만한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영수는 얘기할 더 하네요. 밥 먹고 카페 가서 편하게 이야기하자. 재밌을 것 같다. 자, 과연 그 남자의 식탐과 씻지 않는 모습에 여자들이 혀를 내두른 탓일까요? 영수를 고른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씻지, 조금만 덜 먹고 좀 아쉽네요. 근데 영수 씨 표정이 되게 안 좋네요. 영수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내가 여자라도 안 나왔을 것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영수 씨는 여자가 안 나온 이유가 본인의 멘트에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멘트가 무슨 상관이 있죠? 영수는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했던 그 멘트들이 임팩트가 없대요. 이건 뭐죠? 이 멘트를 듣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안 나온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헛다리 더듬는 중. 멘트는 안 중요하죠. 뭐 결정타는 아니었겠지만 멘트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영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못소리죠, 그쵸? 자, 두 번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진짜 못소리라고 항상 의구심이 들죠. 영호죠. 자, 영호는 소리칩니다. 근데 저 영호 씨 목소리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를 아주 제대로 내시네요. 나 영호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아니다. 마지막 사랑은 어때? 라고 영호는 얘기합니다. 멘트 좋은데요? 안 나오려던 사람도 이 멘트 듣고 나오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모쏠이 아닌 것 같아. 이 남자는 그 감성이 여자의 마음을 알아. 그쵸? 이 멘트가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만 나오는 멘트거든요.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문제점이 파악이 됐을 테니 다행이다. 평생 몰랐을 거 아니에요. 파악이 됐을까요? 영어 진짜 괜찮은데 근데 괜찮긴 한데 이 남자가 모쏠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냄새가 구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 뭐 이런 멘트들이 사실은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멘트야. 그러니까 능구렁이 같은 멘트인데 모쏠이라고 하니까 좀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 어쨌든 예견된 수순이죠. 순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그쵸, 모쏠 감성이 아니에요. 어머나. 그리고 순자 씨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얼굴로 내가 오늘 너의 첫사랑이 되어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엄청 긴장한 게 보이네요. 그리고 순자 씨는 또 수줍은 얼굴로 마지막 사랑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얘기합니다. 귀엽네. 그쵸, 너무 능숙해요, 모쏠치곤. 도돌리도 생각지 못한 멘트다.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뭐 예전 같지는 않아서 예전에는 뭐 날라다녔죠. 저도 사실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까지. 순자 영어만 나오면 뭔가 몽글몽글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영호 씨가 마지막에 조금 노선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서 조금 영호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됩니다. 도돌리 힘내. 힘내야죠.
상철식 슈렉 닮았다고요? 진짜 그러네. 슈렉 엄청 닮았네. 에이? 뭐죠 이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더 들립니다. 영호 왠지 나쁜 놈일 것 같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약간 순애보는 아닐 것 같아. 영자다. 영자도 나왔고요. 나도 너의 첫사랑이 되어주겠어 라면서 환하게 웃는데요. 환해 보이지가 않네. 나도 너의 첫사랑이 되어줄게. 영자는 아예 대화를 못 해봐서 영호를 골랐대요. 자, 그렇게 해서 영호와 순자, 영자의 다대일 데이트가 확정이 됐네요. 근데 저는 이게 영호 씨가 약간 냄새가 나잖아요. 모쏠이 아닌 냄새가 난단 말이야. 능숙한 냄새가 나는데 확실히 여기서 2대1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모쏠인지 위장 모쏠인지가 좀 사이즈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자는 종교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왜 영호를 골랐냐. 그러네. 그리고 역시나 영호 씨는 능숙하게 오리 고기를 좀 데이트 메뉴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영수 씨는 오리고기를 먹는다고? 그거 참 맛있겠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영호 씨도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남자잖아요. 그런 영수를 보고 짜장면도 맛있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위안을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수 씨는 이따가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 팍팍 쳐가지고 맛있게 먹을 예정이래요. 역시나 이 남자의 먹성은 뭐 자제가 안 되네요. 썸만 100번 타고 고백 얻어낸 다음 난 좀 하고 발 빼는 스타일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와요. 영호 씨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은 남자는 아닐 것 같아. 그쵸? 선택 못 받았는데 짜장면이라도 야무지게 먹어야죠. 용수 먹자랄이라고. 그쵸? 그 짜장면에는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맛이 확 살아나죠. 자, 그리고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남자는 영식이죠. 영식 씨도 아주 멋지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 영식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빨리 보고 싶다. 나랑 데이트 가자. 남자다운데요. 근데 영식 씨도 뭔가 선택 받을 것 같긴 한데. 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도 수줍게 내가 너의 첫사랑이 되어줄게라고 이야기하네요. 선마도 그렇게 종교 타령하더니 사계에서 예쁜 국화를 만나서 냉담자라고 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선마태아님도 그렇고 영자 씨도 종교 다르면 안 된다고 막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영호를 골라버렸어. 그쵸? 그리고 영숙 씨도 나왔습니다. 미치겠네.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옥순 씨도 나왔습니다. 야, 3대1 데이트? 뭐죠, 영식 씨? 지금까지 저렇게 장발로 나왔던 남자 중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아쉽게도 영식 씨는 3표를 받았지만 그 3표 중에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영식의 마음속엔 영자가 있었네요. 참 얄궂다, 그쵸? 아직까지 영자가 1픽이라니 몰카인가. 의심해볼 법하죠. 영식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귀인 데이트도 했고 첫인상 프로포즈도 했는데 영자가 나한테 안 와서 아쉬운 마음이 컸대요. 영식 눈이 삐었나 봐. 근데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그냥 솔직히 외모만 봐도 옥순 영숙 씨가 영자보다 훨씬 예쁘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보이나? 자, 그리고 남자는 3명 남았고요. 이제 여자는 1명 남았습니다. 근데 현숙 씨는 제가 봤을 때 광수 고를 것 같은데. 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철 씨네요. 소리 엄청 크게 지르실 것 같아요. 영철 씨 뭔가. 어우, 제 예상이 맞았네요. 나 영철인다. 나의 첫사랑이 되어줘. 가자, 애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안 나오겠죠, 아마도. 자, 영철 씨는 괜히 목만 긁었고요. 칼로리 소모만 했습니다. 고독 정식을 먹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그렇게 선택이 끝난 대기 장소로 카메라는 다시 이동하고요. 335 모여서 이따 나가서 뭘 먹을까 다들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한 남자 영수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용기를 냅니다. 옆에 있는 영호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근데 아까 그 고춧가루가 없다고 했으면 후추는 어디 있다고 했죠? 라는 거 물어봅니다. 개웃기네.
후추가 뭐가 이렇게 궁금한데. 그래서 영호 씨는 친절하게 그 냉장고 문을 여시면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아,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후추라도 뿌려 드시려고 하나 봐요. 개 웃기네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영수 씨는 마치 여자한테 선택이라도 받은 것처럼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번지면서 아, 후추가 냉장고 왼쪽에 있구나. 아, 알겠습니다. 데이트 잘 갔다 오십시오. 라면서 환하게 웃어줍니다. 근데 영호 씨가 참 스윗하시네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냐라고 물어봐 줘요. 그래서 영호 씨가 혹시 뭐 치킨 같은 거 드시고 싶냐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가 치킨? 완전 좋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영호 씨가 아니다. 저희가 또 먹기로 한 게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수 씨가 뭔데요? 혹시 부대찌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의 본심이 나온 건가요? 부대찌개 드시고 싶으신가? 근데 어찌됐든 영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과일 먹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수 씨가 한껏 실망을 하면서 부대찌개가 아니라 과일이요? 라고 실망을 하네요. 그러더니 영수 씨는 진지하게 근데 저 아까 치킨 얘기하셨었잖아요. 저는 BBQ 후라이드 치킨 이런 거 되게 괜찮다고. BBQ 후라이드 치킨이 괜찮대. 배 아파. 땀나요 저 지금. 개웃기네. 사람들이 과일 먹기로 했다니까 다급하게 무시하고 BBQ를 얘기한다. 진짜 너무 웃기네. 영수는 또 얘기합니다. 그 BBQ에 그 특별한 올리브유로 튀기는 치킨이 있대요. 진짜 너무 웃기네. 그래서 순자 씨가 혹시 지금 얘기하시는 게 황금 올리브 치킨 맞죠? 라고 물어보고요. 영수는 예,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그리고 영수는 또 얘기합니다. 그게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진짜 맛있대요. 진짜 웃기네. 영수는 BBQ 직원이다. 너무 웃긴데? 역대 이런 참가자가 있었나요? 그래서 다들 영수 비 맞춰주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영호 씨가 그러면 저희 어차피 그 데이트 오리고기 먹으러 가니까 그걸 좀 가져오겠다,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수 씨는 드시던 것도 버리지 말고 다 가져오래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순자 씨와 영자 씨는 숨이 넘어가게 박장대소를 합니다. 너무 웃기네 진짜. 너무 웃긴데. 땀이 나는데 땀이 나. 저 지금 추웠거든요. 땀이 나는데. 너무 웃겨. 그렇게 메뉴 이야기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영수 씨가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떻게 하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영호에게 또다시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영호님 혹시 죄송한데 추가로 핫 크리스피도 혹시 주문이 가능할까요? 핫 크리스피도 사다 달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대박인데? 진짜 먹을 거 좋아하나 보다. 재현 드라마에서 보면 여친이 하나 먹을 때 나머지를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와,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진지하게 막 우물쭈물하더니 혹시 핫 크리스피도 주문이 될까요? 이러고 있네. 와, 진짜 대박인데요, 이 사람? 그리고 핫 크리스피를 주문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닭다리 위주로 변경을 해달래.
닭다리 좋아하시나 봐요. 닭다리. 아, 진짜 너무 웃긴데. 와, 저 지금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웃긴데요, 진짜. 닭다리. 근데 너무 진지해. 너무 진지해서 웃겨. 그리고 영수는 마지막으로 또 아차 싶었는지 근데 저의 메뉴에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무게 중심은 데이트에다 두시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분이 또 데이트 장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영수 씨가 그리고 라면서 또 말을 겁니다. 콜라는 대짜로 2개를 좀 사다 달래요. 와, 뭐죠 이 사람 진짜? 야, 콜라 대짜 2개까지? 근데 이렇게 주문을 다 마친 영수는 아직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뭘까요? 그죠? 음료는 제로 말고 일반 콜라로 사다 줄 수 있냐고 또 물어보네요. 진짜 와, 이 사람 뭘까 진짜? 야, 진짜 먹는 거 좋아하시나 보다. 와, 진짜 대박인데요. 그 핫크리스피부터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혼자 콜라 다 마실 거야? 남들은 안 마시나? 저 지금 몸에 땀이 나요. 너무 웃어가지고. 진짜 너무 웃기네. 자, 어쨌든 장면이 전환되고요. 다음 남자 광수가 등장합니다. 아유, 근데 그 와중에 광수 씨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나왔네요. 근데 광수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광수 씨는 아직 마음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광수는 진짜? 광수는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대화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현숙을 선택하고 싶다는데요. 자, 그렇게 광수 씨는 몸을 풉니다. 소리를 지르기 전에. 뭔가 광수 씨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찌질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네요, 벌써. 광수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요. 나 광수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 라고 외치네요. 자, 그리고 광수가 얘기했던 현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현숙 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 내가 너의 첫사랑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광수 씨는 막 라고 이상하게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광수 씨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현숙 씨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리고 현숙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광수를 고른 이유를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5급 고시에 합격했다는 게 너무 멋있고 부러웠대요. 솔직은 하네. 그리고 허세 없이 진솔한 모습도 보기 좋았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등장합니다. 첫인상은 세표였지만 지금 남아있는 여자는 0명이죠. 상철입니다. 근데 현숙이가 광수를 좋게 보는 건 뭔가 속물 같지는 않다. 저도 뭐 솔직하고 좋다고 봐요. 뭐 직업 보는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사실 현숙 씨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저 5급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알 거 아니에요. 뭐 선망의 대상처럼 느낄 수 있겠죠.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쵸.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메시를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자, 그리고 상철은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어우, 목청이 대단하시네요. 나 상철인데 내 첫사랑이 되어줘. 밖으로 바람 쐬러 가자.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쉽게 됐네요. 자, 그렇게 상철 씨는 고독 정식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여자들의 선택이 다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영수 씨는 아직도 먹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호 씨한테 뭐 고추장은 가지고 뭐 고춧가루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영호 씨가 뭐 고추장을 사오네 마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고춧가루로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이따가 사오면 짜장면을 먹고 난 뒤니까 안 사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영식 씨가 다들 짜장면 드시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니까요. 영수 씨는 신나가지고 저 짜장면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보이네요. 이때부터는 영어도 먹금한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다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현숙 씨가 이게 뭐 말버릇이 뭐 이따위죠? 나는 1대1이 돼서 너무 좋아. 다대일 데이트는 의미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대일 된 사람들을 뭐 지금 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건가요? 현숙 씨 마이너스 6점입니다. 이거 지금 뭐
말본새가 이게 뭔가요? 엉망진창이네요. 현숙 씨는 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공용 거실에 다들 모여 있으면 그것이 다대일 데이트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극혐인데 현숙 씨 조금. 그러더니 3대1 데이트 나가서 셋이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실 거죠? 하하하 뭐 이딴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성 되게 없네. 그래서 옥순 씨는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치도 다들 없는데 신경전이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숙의 사회성은 저승 같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다대일 데이트를 앞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여자들은 영호와 영식이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것을 노력의 승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네. 그리고 현숙 씨가 계속 입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자에게는 역시 자상한 남자가 최고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자 씨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더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상한 남자가 최고라고? 근데 현숙님은 왜 광수님 골랐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영자 씨한테 플러스 점수를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영자 씨 날카로운 질문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상한 남자가 최고라고 했는데 직업 보고 광수를 골랐네 현숙은. 현숙은 얘기합니다. 일단 광수가 나를 첫인상 선택을 해줬고 나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좋다. 그러더니 현숙 씨는 광수가 나만 바라보는 남자일 것 같아서 그냥 골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뭐죠 이 허세는?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나는 뭐 광수 별론데 광수가 나를 좋아하고 일편단심일 것 같으니까 한번 골라줬어 불쌍해서 약간 이런 느낌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잖아. 직업 보고 고른 거잖아. 뭐죠 이 허세는? 자기가 되게 인기 있는 여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 같은데 인기 없잖아 근데 솔직히 뭘까요? 그거 한 표 받았다고 되게 좀 꼴보기 싫으네. 그러더니 현숙 씨는 또 광수가 차도 없어서 내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나는 차 있는 사람이 좋대요. 좀 들어주기 쉽지 않네. 그래서 영자 씨가 그래도 누나가 태워줘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현숙 씨는 앞으로 사게 하면 된대요 차를. 광수 뭐 주인 되셨어요? 진짜 별론데 현숙 씨? 무슨 뭘 차를 사게 하고 좀 별론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취집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현숙 씨 마이너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7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별론데? 허세, 센 척, 그리고 뭐 내가 뭐 차 사게 하면 되지. 뭐, 너무 별론데?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불과 한 1분 만에 정말 바닥을 보여주는데? 그쵸? 돈이 없어서 안 샀겠냐? 돈은 광수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자분들 사이에서 이미 현숙이 광수를 휘어잡았어. 호호호라는 불쾌한 얘기가 오갑니다. 불쾌해. 근데 그때 광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여자들도 현숙한테서 서서히 멀어질 듯. 그쵸? 여자들도 다 알잖아 사실 이거 그쵸? 여자들 사이에서 저런 식의 화법을 쓰면은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씨는 아마 친구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먹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분들도 그쵸? 자 그렇게 광수 씨가 여자 숙소 안으로 들어왔고요. 광수 바보 아니다. 바보일 수도 있죠 근데 공부만 잘하는 바보. 광수 씨가 방문한 이유는 메뉴 컨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영식 씨도 여자 숙소에 와서요 데이트 멤버들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영식 씨도 데이트 코스를 정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을 호출했군요. 와,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버섯집이 안 돼가지고 아예 식당 리스트를 준비해 오셨대요. 이야, 그냥 아주 그냥 엑셀로 작업을 해가지고 쫙 뽑아 오셨어요. 주변 맛집을. 준비성 대단하시다. 현숙은 말투가 뭔가 좀 짜증스럽다. 짜증스럽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짜증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팀 영식이 데이트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능숙하게 모든 여자분들한테 문도 다 열어주고요. 잘 하시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차에다가 물까지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놓으셨대요. 자, 그렇게 네 분은 두부 전골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맛있겠네요. 야, 이거 못솔들의 3대1 데이트 궁금한데요? 그리고 다행히 이 전골이 다들 입맛에 맞았다고 하네요. 근데 영식 씨가 식사 혼자 안 하시고요. 뭔가를 계속 하거든요. 설마 새우 까주는 건 아니겠죠?
투머치인데. 영식 씨는 새우를 까가지고요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순위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영식 씨도 약간 그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남자인 것 같은데 냄새가 살살 나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 진짜 극혐이거든요. 정숙 씨 인터뷰가 나와요. 공평하게 새우를 까주는 게 좋았대요. 뭘까? 나한테만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주변 모두를 챙기는 모습에서 깊은 배려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 가짜일 것 같은데 영식 씨. 모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토크 주제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숙 씨가 다이어트 관련된 일을 하시고 해서 정숙 씨가 난 다이어트 약도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진짜 위험한 약인데 다이어트 약. 그래서 영숙 씨가 뭐 본업 모먼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해주네요. 근데 뭔가 영식 씨가 대화 리드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강박이 있다 보니까 뭔가 본인이 리드는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냥 계속 챙겨만 줘. 그냥 서포터야. 그래서 모든 여자분들은 영숙 씨의 다이어트 상담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영식 씨도 그 다이어트 토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영식 씨 인터뷰가 나와요. 그냥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온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영식의 마음속에는 역시나 영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 레이디 가가의 음악이 나오고요. 예고편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영호의 데이트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티가 납니다. 영호 씨가 순자를 계속 챙겨주네요. 계속해서 순자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영호의 행동에 영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영자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영호가 순자를 먼저 챙겨준 게 이제 애정도 때문이 아니라요. 장유유서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요. 보통 연장자를 먼저 챙겨주지 않나요? 제가 언니인데? 라는 얘기를 해요. 뭐죠 이거? 그래서 연장자 우대를 해주지 않아서 빡이 치셨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뭘까 이거? 확실히 그 모쏠들이 조금 이상하다. 자, 그리고 이번엔 광수와 현숙이 나옵니다.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난 후에 영수 씨가 플러팅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수학 얘기를 해요. 페르마의 정리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 플러팅이 먹힐까요, 과연? 자, 이렇게 33기 3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개웃긴데요? 너무 웃겼어요. 오늘 진짜로 나는 솔로 리뷰하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웃긴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22기부터 봤거든요. 22기 영철 씨가 상의 탈의하고 춤추던 장면 그거 진짜 빵 터졌었고 24기 벙식 씨 그 김치볶음밥 먹는 그 씬 진짜 빵 터졌었고 그 다음에 28기 이야기상이 현숙 씨한테 그 술잔 건네면서 찡긋하면서 윙크하던 거 진짜 빵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 33기 오늘 그 영수 씨 핫크리스피가 진짜 빵 터지는데요. 다음 주에 제발 영수가 황금 올리브에 핫크리스피 닭다리살로 변경한 거 콜라까지 혼자 우거우거 먹는 거 꼭 나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주문이 그렇죠? 너무 웃겼어 진짜. 진짜 순수 그 피지컬로 웃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교 없이 피지컬로 웃기는 느낌. 진짜 정해인 바로 미치겠네. 뭐니 해도 핫크리스피의 닭다리 위주 콜라는 제로. 콜라 제로 아니죠. 일반 콜라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웃겼어 그쵸.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계속 끝이 없었어요 그쵸.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죠? 저 보면서 안 웃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확실히 조금씩 이제 캐릭터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이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좀 보여지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어질 모쏠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제 개웃기네 영수. 저 아저씨 뭐예요, 진짜?